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재입니다. 어제는 3월 달의 마지막 금요일로 부활절이었습니다. 바사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스터데이 혹은 서렉션 데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날은 공휴일로 쉬는 날이죠. 싱가포르도 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요,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라 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요. 어저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사망,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같이 같은 믿음으로 따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두 종교가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은 천주교와 개신교는 많이 다르죠. 부활절이면은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호산나 호산나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야자나무 가지를 마치 종려나무 가지처럼 흔들고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에다가 알록달록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그걸 서로 나눠 먹는 관습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일면 톱뉴스를 보겠습니다. 톱뉴스가 두 개인데요. 자카르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 그러면은 지금 자카르타 중심에요. 대통령궁 마지막 편, 그리고 파사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카테드랄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우체국 옆에 있는데요. 이 성당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그려낸 연극인데요. 그것만 봐도 그냥 숙연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요, 라마단 단식으로요, 동네가 아주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기차역이라든지 공항, 그리고 페리선이 닿는 항구는요, 벌써부터 북적이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 라마단에는 귀향을 하는 인구가 작년보다 50% 이상이나 더 많아질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총 귀향하는 인구를 1억 9천여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3천여 명이 탄 페리선이 중부 슬라웨시 서쪽에 있는 빠레빠레라고 하는 항에 도착해서 내렸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죠. 또한 같은 일면 터 우측에 보면요, 헌법 재판관들이 반소스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 장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경위를 좀 들어볼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소스라고 하는 것은 반투한 소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난한 국민들에게 쌀이나 현금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의 서포팅 펀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마 사회복지부 장관은요, 이미 국회에서 이런 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또 이 헌법재판관들은 리스마 사회복지부 장관 외에도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하고 아이를란드 경제부총리, 그리고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까지 헌법재판소가 불러다가 증언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조코이 대통령과 관계 장관 4명은 서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리스마 사회복지부 장관은요, 국회에서 답변하는 게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부 예산이 국가에서 배당되기는 했는데 자기는 돈을 한 푼도 만져보지를 못하는 사이에 자금이 어디론가 다 집행되어졌다라고 이런 달뱀식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조코위 대통령이 이거 다 가져다가 반소스를 국민들에게 줬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는 아니다, 내가 하지는 않았다 하는 자기의 진실을 믿어달라고 징징댔습니다. 어제 제가 징징댄다는 인도네시아 말 표현은 그 바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징징대고 우겼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명예위원회, 그러니까 MKMK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MKMK는 지난 28일이요. 조코위 대통령의 처남이자 기브란의 그 외삼촌인 안와르 우스만이라고 하는 전 헌법재판소장의 그 윤리 위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윤리를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재판을 열었습니다.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이 정한 대선 후보 나이 규정, 그러니까 40세 미만, 적어도 40세는 넘어야 된다는 그런 헌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품위, 그러니까 그런 품격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이들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그 무슨 사법적인 잘못이라고 판결을 하는 재판소는 아닙니다. 다만 윤리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스만이라는 그 재판관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소를 하겠다. 니네들이 뭔데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헌법재판소는 지금 우스만이 빠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참가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관이 총 9명인데 그 중에서 1명 빠지니까 8명입니다. 이들 헌법재판소장에 그래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뽑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뽑은 사람이 수아르토요란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신임 재판소장으로 선출하고요, 헌법재판소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명은요, 지난번 그 나이 규정을 재판할 적에 폭넓게 적용하자 하는데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나머지 4명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던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의견이요, 4대4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재판도요, 4대4 비길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비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관이 어느 쪽 편을, 많은 쪽으로 편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조코위 대통령이요, 각부 장관들과 대통령궁에서 북카푸아사 버르사마를 하는 장면이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은 이 재판관들의 재판이 상당히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수의 장관들이 이 북카푸아사 버르사마에 빠졌고요. 이미 빠졌습니다. 그리고 18명인가 하는 장관들만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명의 한 절반 정도는 빠진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조코위 대통령이 북카푸아사 버르사마를 하는 그 테이블에 몇몇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코위 대통령하고요, 또 마루비라고 하는 부통령,
그 옆에는 그 하디 정치안보 조정장관, 또 아이를란과 골가르 총재, 경제부총리죠. 그분하고 또 앞에는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이거 뭐 간단히 그 기각을 하지를 않고 이거 장관들을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조코이 대통령이나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는요, 상당히 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자, 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오늘 그 뉴스, 그러니까 톱 뉴스는 여러분에게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좀 전해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요, 뭐 때문에 이슬람 정당의 지지를 하지 않는 건지, 왜 이런 지지율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싱가포르 그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밝힌 게 있는데, 그 기자가 쓴 기사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정당이 그렇게 피지를 못할까? 왜 점점 더 죽어갈까?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요, 이슬람을 표방하는 정당들에게 아주 예전만 못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지난 2월달 대선과 총선에서 보면요, 아예 지지를 거의 철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이 미미합니다. 말하자면 까바라고 하는 그 검은 그 지성소죠.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성소인데요. 그 지성소 안에는 원래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길 들어가면은 죽지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상징성이 높은 그런 건데요. 이런 것을 그 당기로 내걸고 있는 당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지금 무슬림 정당이 지지율이 빠져나간 겁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약 2억 7,500만 인구인데요. 거기서 이슬람 인구가 8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2억 3천만 명 이상이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무슬림이 있지만은요, 인도네시아에는 빼까베라든지 빼까에스, 그리고 이 빼띠가라는 당, 세 당이 이슬람을 표방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요, 아주 미미합니다. 20%가 안 되거든요. 결국 인도네시아 국민들이요, 이슬람 정당에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고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때부터요, 마슘이라고 해서 이슬람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역사의 정치에 관여하는 이슬람 단체들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당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요, 다행히도 빼까베 당이 대통령을 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스두르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지도자 이맘이죠. 그 외에도 무이라는 칙령 단체가 있고요. 애누아 무하마디아라고 하는 두 개의 선교 단체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은 그들의 영향력이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빼띠가 당은 그런대로 당의 그 명맥을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던 당입니다. 하지만 올 2월 선거에서 4% 미만 3.8% 정도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빼까베는 구스두루 이후에요, 또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두루 전 대통령의 딸이 좀 끌고 나간 당파가 있고요. 또 이번에 부통령으로 나왔던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스칸다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까베 당은 둘로 쪼개져서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제 온전한 당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빼까베 당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슬림 당이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정당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FPI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극렬 무슬림 정당 그 프론티어, 그러니까 어떤 전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몇 해 전에요, 모나스 광장에서 조코위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촛불 시위를 벌였던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당시 조코위 대통령 하야를 모나스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하지만은 그 단체는요, 리찍이라고 하는 강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는 여자들 문제 때문에, 여성 편력 때문에 거의 이 단체가 해체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이들은 한국계 그 가라오케 같은 데를 습격해서요, 돈을 뜯어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행패를 마구 부리고 이렇게 사람도 막 때리고 뭐 행패를 부렸던 악명이 높은 그런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리직을 따르고 있는 이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많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어떤 당의 그 총재처럼요, 여성 편력도 있고 감옥까지 갔다 온 그 전력을 갖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를 따르는 묻지마 세력이 많은 것과 비슷합니다. 일종의 인도네시아에도 묻지마 지지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FP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4월 22일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라고 해도 그래도 문제가 되고요. 그것이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가볍게 기각을 하거나 판결을 무마해도 이슬람 정치인들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빼띠가 당이라든지 FPI, 그리고 빼까스의 일부, 또 이 빼까베의 일부, 또는 빼까스 당의 그 무슬림들은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길거리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코위 정부와 브라보 차기 정부는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후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진퇴양난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월 초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르바란이 되는데요. 그 르바란이 지나게 되면은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조코위 정부는요,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쌀값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부 보조금 기름도 문제입니다. 지금 제한적인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소문이 많고요. 또 돈도, 루피아도 디노미네이션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0루피아가 1루피아가 되고요, 10,000루피아가 10루피아가 되고,
또 10만 루피아가 100루피아가 되는 이런 디노미네이션도 있을 거다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부가세 빼빼도 12%로 올려서 세수 부족을 막겠다고 하는 거죠. 오는 8월에는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카엔, 그러니까 발리빠판 쪽으로 수도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실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실시해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어떤 정당이요, 1인당 25만 루피아씩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를 보면은 이미 반소스라고 해서요,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곧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년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요구하고 그 다음에 빼빼니 올라가고 또 현금도 나눠줬고 물가는 지금 근 30%, 쌀값 같은 경우는 30%가 뛰었고 계란값도 뛰고 고기값도 뛰었기 때문에 이거 인도네시아가 인플레이션에 빠질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연말까지는요, 인도네시아가 이거 좀 불안한,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가 계속될 것 같다는 어두운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싱가포르 신문 기자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정당의 쇠퇴 원인을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보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싱가포르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뭐든지 마찰을 빚어서는 안 되고요. 또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기자들은요, 브라보 정부, 앞으로 다가올 브라보 정부에 여러 가지 비위가 있지만은 전혀 그런 것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요. 따라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정당의 쇠퇴 현상을 이 사람들은 다양성 속에 조안이 하는 애매모호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정당의 쇠퇴 원인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이슬람 정당에 대한 피로감에서 이런 게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카르타 시내를 여러분이 나가보면은 라마단 기간인데요. 이때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시고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감추는 게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커튼으로 가렸지만은 이제는 그 커튼도 걷어친 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슬람에 대한 그런 피로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두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슬람의 현대화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도요, 리찍이라는 FBI 리더처럼 자기 편의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신문에 보도됩니다. 이슬람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권력만 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일반 무슬림 국민들은 잘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무슬림의 피로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슬람 정당,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실종하고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이미 말씀드린 데서 지난 2월 선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정당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이슬람 정당이 얻으려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에
충실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를 마치고요.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이나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면 일단 유튜브를 다 보신 다음에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비행기로 서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콤파스 신문이 보내주는 이 페이퍼라고 하는 콤파스를 제가 읽고요. 거기서 한국 분위기에다가 섞어서 유튜브를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가게 되는 상주 포도원에는요, 낮에 포도원에서 제가 일을 하고 저녁 때 뉴스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뉴스가 좀 반나절 정도 뒤로 물릴 것이 예상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전하게 되는 뉴스인 만큼 여러분이 더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